네,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성주의 사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주 군수, 자, 우리 성주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자, 국방장관들이 오늘 3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관련된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한곤 성주 군주가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보는 국가를 지탱하는 초석이며 국가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우리 모두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꼭 배치를 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으니 국방부에서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의 적당한 장소를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 성주 내 사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이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저 김한곤 군수가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삭발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원천 반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좀 정부 측과 물밑대화나 아니면 국민들하고 어떤 협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주 내에 제3의 장소라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입장을 변화를 했습니다. 네. 아직 100%.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러나 군수의 생각과는 달리 어쨌건 성주의 사드를 반대하는 강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육탄 저지를 시도했습니다. 저 장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죽을 길을 찾아가는데요? 네. 백성이 살아온 것을 이따우 주는 거다. 승축 받아라. 진짜로 나쁜 이라는 거는 알아. 두고 봐라. 어떻게 자식들 얼굴 보고 남기고 있더라. 제 나쁘지도 결국 법관 돌리기밖에 안 되잖아요. 어떠니 국민들이 원하는 이것을 왜안 합니까? 어떠니 싸우세요. 어떠니 제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바깥에서 이렇게 좋아서 하잖아요. 지난 10... 자, 저 장면입니다. 자,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소수지만 아직도 강한 반대 의견이 남아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한 반대 의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낙관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당초 이 자리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주 군민 또는 네. 성주 군수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의견을 가졌던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왜 사드라는 것이 국가 차원의 그런 어떤 큰 중요한 일인데 네. 군이 반대를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한 달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군수와 그다음에 상당수의 군민이 네. 자 제3의 장소를 좀 택해 주십시오. 네. 우리는 만약 제3의 장소가 결정된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네. 대단히 전진적이고 네. 고무적이고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군수와 군민에 대해서 네.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내려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리저리 그냥 내놓고 물어봤는데 국방부에 당신네들 기무사 요원들 풀어서 여론 조작했느냐, 띄웠느냐, 공작했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거 하면 몇 사람 걸렸겠죠 그러고요. 네. 국정원도 지금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느냐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자영업자들이 촌에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가진 시위 때문에 지금 생업이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아하. 그리고 사드 자체가 들어와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걸 아시게 됐고 전작부.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얻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 군수께서 큰 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가 바뀐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심정숙 기자. 네. 이제 어떤 군수가 오늘 저렇게 회견을 해서 성주 내 위치만 지금 성산포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면 네. 성주의 사드를 받을 수 있겠다는 게 군수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잖아요. 어제 표결까지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토요일에도 네. 저 투쟁위에서 국방부의 제3의 위치를 요청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 강경파들 반발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일단 한 차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다시 한번 투쟁위가 저 안건을 투표를 했는데 네. 압도적입니다. 찬성이 23명, 반대 1명, 그리고
반대는 1명뿐이고요. 기권이 9명입니다. 그러니까 33명의 투쟁위 가운데 네. 성주 절대로 안 난 된다라고 사람은 얘기한 분이 한 한 분이었다는 분이라는 얘기네요. 거죠. 그래서 저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발표를 5시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발표 자체도 이 강경파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 이렇게 막으면서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네. 오늘 군수의 발표가 있었던 걸로 그런 순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먼저요. 공동위원장이 4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인 김한수 의장이 직접 어제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광희 단장이 한 말은 원천 무효!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지금 하는 거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전에 표결을 해서 33명 중에 반대 한 표밖에 안 나와서 다 처리가 된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의결이 되지 않았다. 뭔가 절차상 뭔가 작은 게 빠졌기 때문에 동의 못하겠다고 들고 일어났잖아요. 어제만 해도 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듯 했거든요. 그러나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네. 자, 표결해서 일단 마음은 모았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확실한 거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자기 생각들이 강해서 이제 부닥치는 게 오는 건데요. 지금 전국의 가장 큰 이유를 저도 추적을 해보니까 대통령께서 제3후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면서부터 성주 의견이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 재경 성주 군민회가 내려갔고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재향 군인회 민주평통 이런 데서 제3후보론을 이야기하면서 급물살을 탔고요. 그렇게 해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의결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걸 반영해서 성주 군수가 초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워낙 반대가 많으니까 반대를 해서 삭발을 하고 혈서를 썼지만은 지금은 또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대세가 바뀐 걸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기 누런색 옷을 입은 분들은 네. 군청 공무원들이거든요. 을지 네. 연습 기간이라서 이제 저런 옷을 입고 하는 건데 네. 군청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단계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일단 국방부에서는 긴밀히 협조하겠다. 빠른 시일 안에 제3의 장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3의 장소라는 그동안 나왔던 롯데가 소유한 골프장이었잖아요. 김정문 교수님. 네. 자, 어디 위치입니까? 하나씩 저희가 위치를 하나씩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주시에서 18km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현재 노란색으로 돼 있죠. 해블랜드 시스라고 등록되어 있는 네네. 저 근처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주군 내지만 약간 북쪽에 해당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심정숙 기자. 네. 저기가 성주 북쪽에 있어서 김천 바로 밑에 있다는 그 골프장이죠. 김천에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성주읍에서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지금은 이제 롯데 스카이홀 골프장으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 아까 연후개발에서 만들었을 때는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성주군에서는 사실 저 시골에 저렇게 골프장이 들어오면 세수도 증가하고요. 오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수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성주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뭐 교량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네. 2007년도에 저게 롯데로 넘어갑니다. 네. 연후에서 다시 롯데로 소유주가 바뀌면서 이제 약간 대중제였다가 회원제였다가 대중 골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도 넘어왔지만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성주와 김천의 관계잖아요. 김정문 교수님. 네. 성주군 안에 있긴 한데 정말로 김천 바로 턱 밑에 있는 거군요. 네,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 김천시에서 한 7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네. 김천 시민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이제 한 7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네. 시위도 전개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천 혁신도에서는 1만 4천 명의 주민이 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고도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사드 전자파는 1.6km 앞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전자파를 직접 맞아도 기준치에 10만 분의 70 이 정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쪽 김천 지역에서 반대 운동 하신다는 분들을 보니까 네. 전교조 등 노조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분들이 반대를 하나? 이게 노사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반대겠죠. 따라서 해발 600, 거의 700m까지 올라간 지역에서 서울로 얘기하면 도봉산 높이인데 거기서 전자파가 나오면 밑으로 얼마나 내려오나요?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일단 정치적인 반대겠죠. 네.
김천 시민들은 반대를 하려면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마 걱정이 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네. 과연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볼 때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김천 시민들이 조금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직접적인 당사자인 성주 군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끝에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반대를 한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것이 네. 얼마나 지지받을지 그런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숙 기자. 일단 롯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에 그곳으로, 만약 국방부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네. 이쪽 성주시의 북쪽, 성주군의 북쪽, 김천 밑에 있는 이 골프장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 그러면 롯데는 팔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 수용인가요? 이런 방안이 좀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일단 롯데 부지 중에 일부를 정부가 사들이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롯데 측에서 2007년도에 저 골프장을 인수를 한 다음에 영업이 사실 크게 잘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찬스가 왔을 때 롯데 측에서 기꺼이 팔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매입 가격이 75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들어갔던 공사비라든지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네. 원가 그대로 사실 헐값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750억의 부지 제공하겠다. 이런 의사까지 정부 측에 제공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골프장을 파는 게 아니고 네. 골프장 현재 18홀입니다. 네. 그런데 더 이제 확장을 하려고 네. 9홀을 이제 부지를 더 산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8홀까지 장사가 안 되는데 9홀 부지로 해서 골프장을 더 확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사준다 그러면은 야 이거 네. 정말로 잘 됐다라고 해서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네.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저렇게 이제 굉장히 진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주시 내에서도 문제가 좀 많죠. 아직 반대하는 분들이 남고 매일 저녁 촛불 시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저의 저녁에도 김천에서 있었고 어제 저녁에도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심주선 대기자, 예. 저렇게 반대하는 분들 계시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반대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분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사드 배치의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군민의 의지를 담아서 아마 면 단위라든가 시 단위에 아마 대표자를 보내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을 것인데 네. 그런 어떤 공식적인 기구, 단체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런 의사를 결집을 한다면 그것을 반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민주주의이기도 하고요. 지금 네. 일부 반대 쪽에서 지금 23대 1대 9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거 다시 한번 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33명 정도가 다시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33명이 다시 모여서 약간의 어떤 그 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뭐 23대 1대 9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반수 이상이 반대를 접고 네. 제3의 장소로 수용한다는 쪽으로 간다면 네. 이것이 엄청나게 훌륭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합의 절차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결을 저희가 숫자 보여드렸었잖아요. 33명이 투표했을 때 23명. 그 숫자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정무 교수님. 그러면 이거 숫자가 좀 돌아섰는데 그걸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좀. 성주 군내에서도 성주 군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57% 정도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찬성 의견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번에 그 투쟁위원회 그 투표에서도 찬성자가 이렇게 많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기회될 때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했기 때문에 특히 그 김한곤 성주 군수가 완전 입장을 바꿔서 성주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쪽으로 이제 입장을 변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 분들도 입장을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는 김천입니다. 저희가 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새로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는 지역이 김천 턱밑이거든요. 실제로 김천 분들은 이게 성주라지만 이게 사실상 김천에 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은 김천 인접지역으로 지역만 성주이지 사실상 김천이며 사드에 대한 피해는 불보듯 자명한 일이다. 자,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정훈 의원. 실제로 이 위치면요. 사드를 두면 또 이분들은 전자파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저희는 설명이 다 끝났다고 믿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여긴 거의 산악 지역 같아 보이네요. 아니 7km까지 전자파가 가면요. 네. 그건 거의 레이저 포입니다. 네. 그런 전자파가 나가는 거는 그 무기를 쓰는 군인들도요. 너무 위험해서 못 써요. 군인들 네. 스스로가 반대하는 건데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네. 저분들은 지금 뭐 무슨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반대하는 분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성주의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성주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김천의 열기는 성주보다는 훨씬 약할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쪽이 경북 지역이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난 그 토요일 저녁만 해도 김천에서 이미 촛불 시위가 시작됐다 그러거든요. 이건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똑같은 과정을 성주가 지난 40일 동안 겪은 걸 다시 김천도 겪어야 하는 것인지. 네. 성주에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반대를 했죠. 하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안 돌아가고 모든 게 마비되고 하니까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게 그 자체가 큰 피해가 없다는 게 알려지니까 주민들이 돌아서가지고 네. 그다음에 국가 안보 대한민국이 살아야 된다라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야 제3의 후보지 하면 가자 이런 쪽으로 네. 좀 여론이 바뀐 거니까 아마 약간의 시차를 두고 김천도 아마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성주가 겪었던 그런 어떤 과정을 제가 볼 때는 네. 압축적으로 거쳐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 달 걸려서 성주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열흘에 걸쳐서 반대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은 합의를 해서 또 돌아선다든가 지금 말이 성주지 실질은 김천이라는데 사실 말이 김천이지 네. 실질은 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김천이 지금 와가지고 네. 성주의 어떤 그 오랫동안 걸쳐서 고민한 네. 결과 내린 그 결단을 김천이 쉽게 네. 이용하려거나 또는 네. 쉽게 받아들인 것은 저희 3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우리 정부는 을지 훈련 시작합니다. 매년 여름 을지 포커스 훈련 계속 해왔었는데요. 자, NSC위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이 사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단호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혼란과 가중 우리 일으킨다면은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도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휘말려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의 시간에 대통령은 북한까지 연계시켜서 사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심정숙 차장, 네. 이제 국방장관의 행동이 좀 많이 빨라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지를 정하고 또 만약에 제3의 후보지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국비를 써야 되거든요. 아까 몇백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 이정현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종인 대표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물론 야당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고요. 이정현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로부터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여야 지도부를 만난 거 비공개 자리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눈지는 영상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만 국회를 찾은 그 국방장관의 모습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셨나요? 아니 그냥 내가 상황만 말씀드렸다니까요. 잘 알았다고.
당내 특위가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드 특위 차원에서도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저희 신동아에서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었습니다. 아, 김종인 대표 그랬죠. 예. 김종인 대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당신께서 한소 수교하고 한중 수교를 했다. 이제 김종휘 수석께서 북방정책을 하셨는데 동유럽까지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하고 소련하고 수교가 잘 안 될 때 경제적인 문제로 슐츠 미 전 국무장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에 온 고르바초프하고 만나서 한소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을 쭉 했다라고 하시면서 네. 이 외교안보는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외교안보는 상대가 국내 문제가 아닌 외국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감나라 배나라는 건 웃기는 얘기다. 사드 배치는 가야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야당을 야단치는 야당 김종인 대표 이렇게 달았는데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지금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몰고 가면 갈수록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한민구 대표한테 보내서 한민구 장관을 보내서 쭉 만나면은요 지금 반대하는 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리할 거다는 판단해서 자신 있게 행동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사드와 관련해서 특별히 당론을 정하지 않았었는데, 물론 의원들 다수는 반대했습니다만,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주 군민들의 생각을 바꿨단 말이죠. 네. 국민의당에서 좀 반응을 내놨습니까,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약간 머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제3의 후보지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오늘 박지원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런 입장을 한민구 장관한테 일단은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 기억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1분 정도인가요? 성주를 찾았을 때 국민들하고 아주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냈고 박수와 환호가 터졌던 것, 그것이 불과 한 2, 3주 전인데 의원 6명이 중국 간 것을 계기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위기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사드 이야기는 계속 굴러가게 됐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네. 그다음에 안보 문제를 당 차원에서의 얕은 레벨에서 이용할 경우에 네. 어떤 비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좋은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국민의당이 사드와 관련해서 네. 반대를 하든 또는 뭐 찬성을 하든 그것은 당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근거와 그다음에 그것이 낮았다. 네.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한 그 사실입니다. 네. 참고로요, 지금 국방부에서 저 공사를 할 때 예산을 여야가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아까 제3 후보지로 나오는 골프장 부근이면은 도로가 이미 다 있고 평지가 있어서 예비비만으로도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어서 문제는 쉽게 풀릴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롯데가 소유한 골프장 그 하늘에서 촬영한 영상 보고 계십니다만 스카이 힐이라는 골프장이더라고요. 그만큼 하늘에 가깝고 언덕바지에 있다는 그 위치를 골프장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저 오른쪽에 보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 네. 길로 이렇게 대형 트럭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사는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아마 네. 거의 전기도 지금 저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아마 상당히 고전압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뭐 거의 성산포대랑 차이점 없이 건물만 좀 지면 되기 때문에 재비비면 가능하다는 평가가 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드와 관련된 성주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흐르고 있다는 것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정치권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